이미지 생성 AI 미드저니 폼 미쳤습니다. 요즘 정말 다양한 곳에서 활용되고 있어요. 미드저니를 활용하여 제작한 역사 쇼츠 유튜브 채널은 영상 단 24개로 구독자 29만 명을 달성하기도 했죠. AI로 제작한 영상이지만 퀄리티가 꽤 좋습니다. 한국의 1세대 이커머스 기업인 11번가는 AI를 도입하여 프로모션 디자인을 미드저니로 작업하기도 했어요. 퀄리티가 아주 준수하죠. 미국의 독립 브랜드 셀키는 미드저니로 디자인한 발렌타인 한정판 드레스를 공개하기도 했어요. 이외에도 브랜딩, 광고 모델, 일러스트, 유튜브 썸네일, 이미지 투 비디오 제작 등 정말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어요. 웹에서 텍스트만으로 높은 퀄리티의 이미지를 쉽게 만들 수 있다는 점이 미드저니의 인기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미드저니가 버전 6 알파로 업그레이드 되었죠. 버전 5.2보다 사실적인 이미지를 더 잘 표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사실적인 이미지를 더 잘 표현할 수 있게 된 만큼 여러분들의 미드저니 연출력을 영화처럼 더 드라마틱하게 업그레이드 해줄 시네마틱 포토그래피 가이드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영상이 목차입니다. 미드저니 V6 알파의 업데이트 사항을 먼저 확인하고 시네마틱 포토그래피 가이드를 진행할게요. 먼저 미드저니 버전 6 알파의 주요 업데이트 사항을 알아볼 건데요. 미드저니 디스코드 어나운스먼트에서 업데이트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긴 문장으로 프롬프트를 입력해도 미드저니가 말을 잘 알아듣게 되었고 사실적인 표현과 품질이 향상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조금이지만 텍스트를 그리는 능력이 좋아졌다고 해요. 그럼 미드저니 버전 6 알파가 버전 5.2에 비해서 무엇이 어떻게 좋아졌는지 이미지를 통해 비교해 볼게요. 이미지 비교는 주요 내용만 요약해서 세 가지 항목을 알아볼게요. 자연어에 대한 이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연어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말하는 긴 문장의 언어를 말하는데요. 이 자연어의 이해력이 좋을수록 AI가 사물을 결합하고 분리하는 능력이 좋아집니다. 그럼 버전 6가 버전 5.2에 비해서 긴 문장을 얼마나 더 잘 이해하는지 테스트 해볼게요. 이 프롬프트로 생성한 이미지 결과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버전 5.2의 결과를 보면 사무실에서 마주보고 있는 모습은 잘 표현되었지만 남성이 슈트가 아닌 후드를 입고 있어요. 반면에 버전 6 알파는 프롬프트대로 남성이 금발머리에 슈트를 입고 있고 여성은 레드 후디에 검은 머리로 잘 표현되었어요. 하나의 이미지로 확인하면 객관성이 떨어지니 여러 이미지로 확인해 볼게요. 같은 프롬프트로 버전별 이미지를 12개씩 생성해봤어요. 버전 5.2는 프롬프트대로 표현해준 이미지가 12장 중 단 한 장도 없었습니다. 남성, 여성 모두 후드를 입고 있거나 여성의 옷뿐만 아니라 남성의 옷 색상도 레드인 경우도 있죠. 또 남성의 머리가 금발로 표현된 건 거의 없고 오히려 여성의 머리가 금발로 표현되었네요. 큰 상황에 대해서만 인식을 하고 있고 자연어를 구체적으로 이해해서 잘 표현해주지는 못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반면에 버전 6는 거의 대부분의 이미지가 프롬프트를 잘 반영했어요. 단 하나의 이미지만 여성이 한 명 더 추가된 것 외에는 제가 작성한 프롬프트를 잘 반영해 주었습니다. 결합과 분리에 대한 능력이 확실히 개선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은 사실적인 이미지 표현이 얼마나 좋아졌는지 비교해 보겠습니다. 프롬프트는 인물의 사실감을 잘 확인할 수 있도록 인물 사진을 선택했고 해변에 있는 아름다운 한국 여성의 얼굴을 표현해달라고 작성했어요. 그럼 이미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실적인 표현은 언뜻 봐도 확연히 좋아진 것을 느낄 수 있어요. 버전 5.2의 이미지도 꽤 좋지만 V6 알파의 경우 인물이 아주 놀라울 정도로 사실적으로 표현되었습니다. 버전 5.2의 이미지를 자세히 보면 에어브러쉬로 작업한 듯한 뭉개지는 느낌이 다소 있어요. 반면에 V6는 와우! 사진인지 AI로 생성한 이미지인지 구분이 안 갈 정도로 사실적입니다. 특히 여기서는 피부 묘사가 미쳤습니다. 저 죽은 깨와 기미 묘사를 보세요. 여러분들 죽은 깨와 기미 방지를 위해서는 자외선 차단이 필수. V6가 프롬프트에 대한 이해도도 높을 뿐더러 빛에 대한 연출이나 사실적인 디테일을 훨씬 더 잘 표현해주고 있어요. 피부 질감 표현이 너무 신기해서 이번에는 커피를 마시고 계시는 할머니를 이미지로 생성해봤어요. 피부의 질감이나 주름의 디테일이 정말 놀랍죠? 주름에서 느껴지는 연륜이 아름답기까지 합니다. 다음으로는 디테일의 정확성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AI 모델이 이미지를 얼마나 세밀하게 렌더링하는가에 따라서 결함이 없을 확률이 높은데요. 그래서 좀 어려운 과제를 주고 결함이 발생하는지 확인해봤습니다. 이 이미지의 오른쪽 부는 손가락이 6개나 있어요. AI 이미지 생성에 있어서 손 묘사에 대한 오류는 고질적인 문제인데요. 이 문제가 얼마나 개선되었는지 보겠습니다. 프롬프트는 젓가락으로 콩 하나를 짚고 있는 손을 표현해달라고 했습니다. 결과를 보시면 버전 5.2는 젓가락으로 콩을 짚고 있는 모습이 제대로 표현된 이미지가 한 장도 없어요. 그리고 아버지에게 혼날 것 같은 젓가락질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손의 형태도 괴상하게 왜곡되어 있죠. 반면에 버전 6 알파는 젓가락질은 여전히 이상하지만 콩을 어떻게든 집으려고 하는 노력은 보여주고 있어요. 손 형태가 왜곡되는 현상도 없습니다. 아직 완벽하진 않지만 이것으로 미루어 볼 때 버전 5.2에 비해서 세밀하게 렌더링하는 능력이 좋아진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젓가락질은 다시 배워야 할 것 같아요. 이제 복잡한 단어무리의 프롬프트를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꽤 복잡한 프롬프트입니다. 이미지가 잘 표현되었는지 확인해 볼게요. 저격총을 쥐고 있는 손을 표현해달라고 했지만 버전 5.2는 저격총은 표현되었지만 손은 표현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조준을 하는 모습을 요청했지만 단 한 장만 표현이 되었고 피어싱과 의상도 제대로 표현되지 않았습니다. 후드나 모자는 프롬프트에 작성하지 않았는데도 표현되었어요.
그리고 이 이미지에서는 에어브러쉬 느낌이 좀 더 두드러지는 듯합니다. 반면 V6 알파는 손에 대한 묘사, 얼굴 묘사, 의상, 레이저가 나올 듯한 눈 묘사 등 모든 프롬프트 구성 요소를 제대로 표현해주고 있어요. 디테일과 사실감이 영화의 한 장면처럼 정말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미드저니 V6 알파의 주요 업데이트 사항을 알아봤습니다. 지금 오픈된 것은 알파 버전이지만 정식 출시 버전에서는 속도와 이미지 품질, 프롬프트 이해도와 정확성이 더 향상될 것이라고 해요. 지금까지 확인한 이미지 결과물을 보면 프롬프트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진 것도 좋지만 사실적인 묘사가 향상된 것이 돋보입니다. 저는 여기서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어요. 이제 고품질의 사실적인 이미지를 더 쉽게 생성할 수 있게 된 것인데 더 쉬워졌다는 건 누구나 만들 수 있으니 차별성이 더 떨어졌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럼 시각적인 부분만 놓고 봤을 때 품질에 대한 차별성은 어떻게 가질 수 있을까요? 저는 이미지를 내가 원하는 대로 잘 표현할 수 있는 프롬프트 기술과 연출에 관한 약간의 지식이 차별점이 될 거라 생각해요. 하지만 내가 어떤 연출을 표현하고 싶어도 그것이 시각적으로 어떤 느낌을 주고 프롬프트는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모르면 결국 표현에 제한이 되잖아요. 그래서 영화적 연출 기법과 스타일을 사진에 적용하여 사실적인 이미지를 극적으로 만들어주는 시네마틱 포토그래피 가이드를 준비했습니다. 저는 이 가이드를 통해 여러분에게 극적인 사진 표현을 위한 시각적인 영감과 시네마틱 프롬프트에 대한 약간의 지식을 제공해드리고자 합니다. 시네마틱 포토그래피 가이드의 목차입니다. 먼저 시네마틱 포토그래피의 프롬프트는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는지 큰 개념부터 설명드리고 그 구조를 구성하고 있는 4가지 레이어와 각 레이어의 하위 요소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시네마틱 포토그래피의 프롬프트 구조를 주제, 배경, 촬영, 미술 이렇게 4가지 레이어로 구분했어요. 이렇게 구분한 이유는 누구나 쉽게 시네마틱 포토그래피를 생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에요. 프롬프트 구조를 명확히 정의해두면 이미지에 어떤 요소를 넣어야 할지 또 덜어내야 할지 파악하기 쉽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원하는 프롬프트를 작성해서 이미지를 만들 수 있어요. 이 구조를 사용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해요. 각 요소에 해당하는 키워드를 레고처럼 조합해서 프롬프트를 작성하고 미드저니에 전송하기만 하면 돼요. 그럼 주제 레이어부터 설명드릴게요. 주제 레이어는 시네마틱 포토그래피의 기본 골자예요. 이 레이어만 잘 작성해도 기본적인 시네마틱 포토그래피를 잘 생성할 수 있어요. 프롬프트의 가장 앞에 있는 시네마틱은 영화 같은 느낌을 주기 위한 키워드예요. 이 가이드는 시네마틱 포토그래피를 만드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시네마틱 키워드는 가장 앞에 고정으로 두고 프롬프트 설명을 드릴 거예요. 하지만 필수는 아니니 영화 같은 느낌을 덜고 싶으면 제외해도 좋아요. 이제 포토그래피 종류, 피사체와 행동 묘사, 감정 표현에 대해 설명드릴 건데 말보다 눈으로 보는 게 효과적이니 예시를 직접 만들면서 설명드릴게요. 먼저 포토그래피 종류부터 선택해 줄게요. 포토그래피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활용하실 수 있도록 포토그래피 종류 키워드를 12개 준비해봤어요. 저는 인물을 표현할 거라 포토그래피 종류를 인물 사진으로 선택해 줄게요. 이제 피사체와 행동 묘사를 작성해야 하는데 이건 일상적으로 말하고 설명하듯 직접 작성해 주시면 돼요. 영어 작성이 어려우신 분들은 번역기 사용을 추천드릴게요. 저는 걷고 있는 백인 남성으로 작성해 줄게요. 이제 감정 표현을 작성해 줄게요. 감정 키워드는 23개를 준비해봤어요. 각 장면은 특정 감정에 따라 조명, 구도, 카메라 등을 구성하고 연출할 수 있기에 감정 표현은 시네마틱 포토그래피의 지침이 되는 요소예요. 저는 환한 표정으로 작성해서 프롬프트를 마무리해줬습니다. 이제 프롬프트를 다 완성했으니 이 프롬프트로 이미지를 생성해서 주제 요소를 활용하여 작성한 프롬프트와 활용하지 않은 프롬프트의 이미지 결과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두 이미지의 차이가 언뜻 봐도 한눈에 느껴집니다. 주제 요소를 프롬프트에 추가하여 생성한 오른쪽 이미지가 더 시네마틱하게 표현되었습니다. 여기서 배경 요소를 추가하면 더 멋진 사진을 만들 수 있어요. 배경 레이어는 주제를 어떤 환경에 둘 것인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레이어예요. 이 레이어는 장소, 날씨, 광원 이렇게 3가지 하위 요소를 가지고 있어요. 이 요소는 시네마틱 포토그래피의 배경을 더 아름답게 꾸며줄 뿐만 아니라 장면의 분위기나 캐릭터의 감정 상태까지 표현해줘요. 바로 예시 프롬프트로 이미지를 만들어 볼게요. 먼저 장소를 정해줘야 해요. 장소는 정말 다양하게 있는데 36개의 키워드를 준비해봤어요. 저는 이 중에서 바쁜 도시의 거리를 선택해줄게요. 다음으로는 날씨를 선택할 거예요. 날씨는 8개 키워드를 준비했어요. 이 중에서 구름이 조금 있는 날씨로 선택해줄게요. 이제 다음은 광원만 선택하면 돼요. 그럼 배경 레이어 요소는 다 선택하게 돼요. 광원은 인공광원과 자연광원으로 나뉘는데 각각 5개씩 10개의 키워드를 준비했어요. 이 광원은 사진이나 영화에서 빛을 어떻게 사용할지 결정하는 요소로 모든 것의 모양, 색깔, 분위기를 만들어내요. 저는 2가지의 광원을 선택해줄게요. 밤에서 낮으로 넘어가기 직전인 해를 표현하는 블루아워, 그리고 네온 조명을 선택해서 도시의 분위기를 신비롭게 만들어줄게요. 이렇게 배경 레이어 요소를 추가하여 완성한 프롬프트로 이미지를 생성해 보겠습니다. 배경 요소를 추가하니 밤이 되기 직전에 차가운 광원과 도시의 화려한 불빛이 대비되는 멋진 이미지가 됐어요. 장소와 날씨, 광원만 추가했을 뿐인데 백인 남성의 외형과 분위기, 디테일한 요소가 모두 번화한 도시에 어울리게 바뀌었어요. 이 이미지도 좋지만 여기서 촬영 요소를 추가해서 이미지를 더 영화처럼 바꿔볼게요.
촬영 레이어는 보시는 것처럼 아주 많은 요소를 가지고 있어요. 위 요소들을 적절히 조합하면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깊이 있고 매력적인 스토리를 사진에 담을 수 있어요. 바로 예시 이미지를 만들어 볼게요. 이번에는 영화 같은 느낌을 더 극대화하고 인물을 강하게 연출해 보겠습니다. 우선 스크린 종횡비부터 설정해 줄게요. 영화관에서 많이 쓰이는 16:9 비율의 종횡비를 사용하여 영화 같은 느낌을 살려줄게요. 이 종횡비를 적용하려면 매개 변수 AI를 작성하고 한 칸 띄우고 16:9를 작성한 뒤 프롬프트 가장 끝에 넣어줘야 해요. 그리고 이미지의 사실감을 향상시키고 프롬프트를 더 잘 반영할 수 있도록 스타일 로우 매개 변수도 추가해 줄게요. 참고로 이 변수는 사실적인 시네마틱 포토그래피를 원한다면 고정적인 요소라고 생각하셔도 무관해요. 이 변수의 사용법도 동일합니다. 프롬프트 가장 끝에 스타일 로우라고 작성해 주시면 돼요. 이제 카메라 앵글과 샷을 선택해야 하는데 이 요소는 피사체를 어떻게 보여주는지에 대한 부분을 컨트롤하기에 사진이나 영화의 분위기와 메시지를 전달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해요. 저는 이 중에서 로우 앵글 샷을 선택해서 인물을 더 크고 강하게 보이도록 만들어줄게요. 이제 카메라 모션을 선택해줘야 해요. 카메라 모션은 카메라의 움직임을 말해요. 움직임을 통해 보는 사람이 느끼는 분위기를 조절할 수 있어요. 저는 모션 블러를 사용해서 인물을 좀 더 생동감 있게 표현해 줄게요. 조명 기법은 대비감이 강한 카이로스크로 조명을 사용하여 얼굴과 표정을 무게감 있게 만들어 주겠습니다. 이제 카메라 종류를 선택해 줄게요. 카메라 종류 키워드는 13개를 준비했어요. 이 중에서 일관된 품질과 성능을 보여주는 캐논 EOS 5D Mark IV를 사용하여 인물의 표정을 뚜렷하게 잡아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필름 종류를 선택해줄게요. 필름은 AI로 생성한 디지털 이미지에 아날로그 고유의 감성을 담을 수 있는 요소예요. 저는 10개의 키워드 중에서 저조도와 인공조명 환경에 어울리도록 시니스틸 A100T를 선택해줬어요. 한층 더 시네마틱하면서 강렬한 사진이 만들어졌죠. 낮은 각도에서 촬영된 사진이 인물의 표정에 무게감을 더하고 있고 카이로스크로 조명은 네온 조명과 어우러지고 반사되어 강렬한 색채 대비를 만들어내고 있어요. 스크린 종횡비도 가로로 길어지니 영화 같은 느낌이 더 잘 느껴지네요. 하지만 아직도 끝이 아니에요. 마지막으로 추가할 디테일 요소가 남아있어요. 시네마틱 포토그래피를 활용 점정해줄 미술 요소를 추가해줄게요. 미술 레이어는 패션과 스타일, 소품이라는 두 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어요. 이 요소는 캐릭터와 장면의 디테일을 더해주기 때문에 작은 부분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하지만 이런 디테일이 쌓이면 캐릭터의 개성뿐만 아니라 장면의 현실감과 연출을 더 돋보이게 할 수 있어요. 그만큼 사용하기에 따라서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어요. 이번에는 미래적인 컨셉으로 미술 요소를 추가해 볼게요. 먼저 패션과 스타일을 정해줄게요. 16개의 키워드를 준비했고 이 중에서 퓨처리스틱을 선택해서 도시 거리의 분위기를 미래적인 느낌으로 바꿔볼게요. 이제 소품을 선택해줄게요. 67개의 키워드 중에서 저는 가죽 코트와 권총을 이용해서 마치 액션 영화 같은 느낌을 연출해볼게요. 그리고 가죽 코트에도 퓨처리스틱 키워드를 넣어서 의상도 미래적인 느낌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영화의 한 장면 같은 극적인 시네마틱 포토그래피가 완성되었어요. 배경과 패션에 퓨처리스틱 키워드를 추가했을 뿐인데 사이버펑크 느낌의 스타일리시한 사진으로 바뀌었어요. 총을 쥐게 하니 누아르 영화의 한 장면 같은 느낌도 나네요. 캐릭터의 외형과 분위기 또한 스타일과 소품에 어울리게 조정되었어요. 여기서 인물을 키아누 리브스로 바꾸면 그냥 존 윅이 돼버립니다. 여기서 존 윅이라고 텍스트를 추가해볼게요. 그래픽 디자인 없이 꽤 괜찮은 수준의 영화 포스터가 만들어졌습니다. 이렇게 각 레이어와 요소들을 잘 활용하면 사실적이면서 드라마틱한 멋진 이미지를 쉽게 연출할 수 있어요. 하지만 내가 원하는 대로 이미지를 잘 표현하려면 앞서 설명드린 대로 원하는 연출을 어떤 프롬프트로 할 수 있는지 이해하고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더 많은 키워드와 내용을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제 프로필 링크를 통해 시네마틱 포토그래피 가이드를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가이드북은 128페이지 분량으로 409개의 시네마틱 키워드를 시각화한 자료와 쉬운 설명을 함께 담았습니다. 그리고 키워드를 일일이 하나씩 찾기 귀찮으신 분들을 위해 GPT를 이용한 프롬프트 자동화 방법까지 가이드북에 담았습니다. 제가 알려드린 가이드와 키워드가 여러분들의 미드저니 프롬프팅과 연출 실력 향상에 도움이 되길 바라는 저는 디자인하는 아이였습니다.